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조금 전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주장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광주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건데요. 취재진이 법정으로 들어서는 전두환 씨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전두환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지가 관심인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고, 또 하나는 전 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 신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자서전에 포함했는지 여부입니다. 1심 선고는 늦어도 올해 9월쯤 나올 거라죠.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골프를 치고 호화 음식점을 다니면서 여전히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이번에도 역사의 단죄를 피해갈 수 있을지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 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봄이 오면 활짝 피어나는 것은? 고객을 리스펙하는 쌍용자동차의 마음. 쌍용자동차 SUV 전차종 구매 시 최대 6%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활짝 피어납니다. 누리세요. 혜택의 계절. 4월 한 달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휴교가 길어지면서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이런 농가를 돕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안동시 농정과 권용덕 친환경 농업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 이후에 제일 인터뷰하고 싶었던 우리 최백은 교수님. 네. 네. 자, 뭐 경제. 그나저나 예. 안동 지금 어떻습니까? 안동, 예. 완전히 다 잔불 잡혔고요. 지금 마무리 지금 수습 중입니다. 혹시 피해는 상당하죠. 피해는 지금 축구장 한 1,100개 면적 정도. 예.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인명 피해는 없나요?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고요. 예. 아유,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자,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총선 이후에 예. 뭐 이곳저곳에서 인터뷰를 하도 많이 하셔서
그냥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소기의 목표를 좀 달성하신 것 같은데 17석을 얻어서 더불어 시민당으로 예. 뭐 하실 말씀 혹시 짧게나마 있으십니까? 그 총선 과정. 제가 창당을 하고 선거에 참여한 그 목적의 한 90%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90%. 예. 예. 그러니까 뭐 단순한 의석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쨌든 됐든 간에 저는 처음부터 이 선거의 규정을 저는 이제 이게 좀 과격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저는 매판적 특권층들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들이 어쨌든 간에 지난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저항 차원에서 혹은 반란 차원에서 저는 이번 선거 개정된 선거법 취지를 왜곡시키면서까지 무리하면서까지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막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적했던 것은 한 90% 달성했다고 봅니다. 예. 워낙에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뭐 거의 제일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또 방송인으로서 유튜버로서 참 이 쓰리잡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예. 정치인까지 포잡을 잠시 좀 하셨는데. 근데 뭐 정치인은 사실 저한테 맞는 옷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그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건 뭐 선관위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예.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이 33.3% 득표를 하셨죠. 예, 예.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33.8%를 얻어서 예. 이게 득표율만 보자면 0.5%포인트인데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두 석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이제 그러니까 반올림한 혜택을 받고요. 예. 우리는 반올림한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손해를 본 경우죠. 그런데 뭐 그래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예. 저쪽은 올라갔고 반올림 해가지고요. 우리는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단순한 수치에 비례하지 않아 어떻게 뭐 구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법이 참 복잡하긴 복잡해요. 예, 자, 맞습니다. 0.5%포인트인데 한 석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왜 두 예. 석이나 날까 그랬고 예. 정의당 같은 경우도 9.6% 얻었는데 5석인데 열린민주당 5.4% 얻었는데 3석 두 석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건 또 그래서 어쨌든 예 이거 뭐 예. 다음에 좀 분석을 해보고 자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서요. 예. 이게 지금 추경 이게 이제 2차 추경이 될 텐데 29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예. 이제 통과가 되면 예. 빠르면 한 5월 4일부터 바로 이제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서 예. 지급이 시작되도록 할 텐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제 총 14조 3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규모가. 그렇죠. 예. 지금 여야에서 이 재원 마련을 두고 지금 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된 예산이 이제 추가된 이 재원이 한 4조 6천억 원 되는데 이 중에서 예. 3조 6천억 원은 국채 발행하겠다. 예. 그리고 1조 원은 예산들 좀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좀 객관적인 상황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요. 예, 예. 미국하고 하나 좀 잠시 제가 비교를 하면 있잖아요. 예. 미국은 지금 4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벌써 4차를 이미 했어요? 예. 추경을? 그래서 이제 5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차 끝났고 이제 2차 하고 이제 있는데. 2차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일단 규모 면에서 보게 되면요. 미국은 GDP 대비 14.2%나 새로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보게 되면 0.7%뿐이 투입을 안 했어요. 1차 추경한 게 0.7%? 아니, 지금까지 다요. 2차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거 2차까지 포함해서 0.7%예요. 예. GDP 대비? 예. 우리 GDP가 우리 GDP가 한 1,900조 되나요? 1913조 정도 되거든요. 지난해 예. 기준으로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일본 같은 경우도 GDP 대비 10%, 독일은 30% 나가고 있고요. 독일은 근데 우리는 30%. 0.7%입니다. 하하하. 이제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경기 부양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14조 3천억이지만은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그러니까 4조 3천억 원 뺀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세출 조정들이 있어요. 예. 기존 예산을요. 예. 또 기존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기존 예산을 그 씀으로써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니까 줄어드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난 이제 이 그 긴급 재난 자금을 줘가지고 그것이 경기 부양에 이제 소비로 연결됐을 때 경기 부양에 이제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예. 이 세출을 줄임으로써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삭감시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부양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 입법 예산처에서는 한 0.1% 정도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추정을 하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 정도가 나오는 것이요. 아,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0.1% 포인트 14조 정도 3천억 원에 대한 이 올라갈 효과가 한 것이다, 우리 0.1% GDP가. 포인트 정도요. 예. 예. 그게 이제 세출로 이제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적자 이제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는 거 가지고 예. 재정 건전성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재정 건전성 예. 문제.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재정 건전성은 결국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잖아요. 예, 예. 국가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좀 굉장히 이걸 여론을 왜곡시키는 게 뭐냐면요. 국가 예.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한 나라 전체 소득 중에서 부채무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전체 소득 중에서 국가 예.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비중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가의 소득이라는 게 바로 이제 GDP지요. 그렇죠. 예. GDP분의 그러니까 국가 채무액인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얘기하면요. 전체 우리나라 국가 소득이 뭐 예를 들어 1억이다. 그 중에서 채무가 우리가 지금 한 얼마입니까? 1억에 4천만 원 지금 정도 이제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한 1913조 정도 된다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분모고 분자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채무가 이제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뭐 최대 한 800조까지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율이 중요한 건데 예. 비율이 그러니까는 이제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적자 국채를 하나도 발행 안 해도 예.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분모인 GDP가 줄어듭니다. 분모인 GDP가 줄어드니까 예. 전체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적자 국채를 발행을 안 해도 예. 국가 부채 비중이 증가를 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올해 지금 뭐냐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는 작년 GDP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는 거죠. 예. 작아지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안 증가해도 예. 절대적인 규모가 안 증가해도 국가 부채무 비율은 증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을 하는 이유가요. 그들 나라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더 아주 민감한 나라입니다. 예. 독일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 14%, 30% 이렇게 투입하는 이유가 예. 분모인 GDP가 그러니까는 이게 감소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아, 이걸 투입함으로써 빚을 내서 그렇죠. 투입함으로써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 그렇죠. 예, 예. 그게 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이 채무 비율을 그냥 방어하는 데 있어서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보수 언론들이 분자에 있는 그러니까 채무 규모만 증가하는 것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선전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 3조 원 좀 넘는 이 규모는 너무 적고 재난지원금도 저는 너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걸 좀 이 라디오로만 들으시니까 이해가 되실지 예. 모르겠는데, 이게 화면을 보면서 하면은 쉬우실 텐데,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건 전체 GDP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고, 예. 분자에는 이제 국가 채무가 채무액. 되는 건데, 예. 채무액이 예. 되는 건데, 예. 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뭐 미국도 14%, 뭐 GDP 14%, 독일은 30% 이렇게 지금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입함으로써 GDP를 끌어올리는 거죠. 올림으로써 그렇죠. 분모를 늘려서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걸 너무나 적게 지금 쓰고 있다. 0.7%를 투입하고 있다. GDP에. 예. 그러면 이제 GDP가 이제 마이너스 기록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마이너스 기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GDP를 방어 못하고 GDP를 증가 못 시키니까는 예. 채무액이 크게 안 증가해도
예.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더 얘기입니다. 높아질 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0% 들락말락 예, 하고 40% 있잖아요. 정도 되죠. 예.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선진국이 한 100% 내외고. 지금 선진국의 올해 지금 이제 전망치가 IMF에서 나왔는데요. 예. 올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예. GDP 대비 122%에 도달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무 비율이. 선진국 평균이요? 선진국들이. 예. 뭐 그러니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뭐 그렇죠. 200% 훨씬 넘으니까. 독일이 한 60%인데 그게 한 90%까지 치러올 걸로 계산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GDP에서 그러니까는 그 한 60%까지 끌어올려도요. 예. 아니면 50%까지 끌어올라가더라도 예. 그러면 GDP 대비 한 10%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GDP의 10%면요. 1913조의 10%면은 191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20%라면은 거의 400조에 가까운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그 정도를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 우리는 지금 뭐냐면 3.6조를 가지고 3조 6천억 가지고 이렇게 지금들요. 예? 예. 이걸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경기 대응에 지금 자세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더 문제다. 더 재정 투입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우리 재정 건전성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 그래 많다 좋다 이거.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껴 쓰자 국가 재정을 이런 논리잖아요. 예.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재부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지금 더 큰 파도가 올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력을 비축해두자 이거예요. 예. 근데 뭐냐면 지금 기재부 얘기 들어보면 지금 작은 파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쓰러진 사람들을 그냥 방치를 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번 쓰러지고 나면요. 예.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지금 제가 이제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예. 비용이 더 많이 유발된다 이거예요. 예. 아니 선진 국가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선진국에서도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국채를 그러니까 제로금리 국채를 발행하자. 예. 제로금리 국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씩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 그러면 과정에서. 그게 한 26조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예. 그러면 26조만큼 국채를 발행한다 이거예요. 제로금리로 발행한다? 제로금리로요. 그럼 누가 사요? 제로금리로. 그러면 한국은행은요. 예.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의무적으로 인수할 의무가 있어요. 예. 그 한국은행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냥 금고에다가 저장해두면요. 예. 저장해두면 어떤 일이 만약에 그걸 우리가 만기 5년짜리로 발행하든 만기 10년짜리로 발행하든 그건 뭐 발행한 건 어떻게 발행하든 상관없어요. 예.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0%니까는 이자 비용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재정 부담이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은 만약에 그동안에 경기가 회복되면은 그 번 돈 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고 예.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그건 다시 또 치환하면 돼요. 새국채 발행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에는 비용이 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단지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통화량이 그만큼 더 이제 증가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통화량 증가를 되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할 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선진국가들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동안 그렇게 돈을 퍼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돈을 그렇게 대규모로 풀어도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돈이 안 가고 주로 고소득자들한테 가고 예. 자산 시장으로만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별로 안 늘고 그러니까는 이게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돈을 더 투입했을 때 예. 대규모 그 혜택은 누가 대부분 보냐면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대부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돈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피해를 보는 건 뭐냐면 돈 많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기존에 돈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죠. 예,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피해 보는 게 없잖아요. 쌓아둔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소득 재분배도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군요. 예. 재분배 효과까지. 그러니까 재정 부담도 없으면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 그걸 왜 싫어하냐면요. 예. 결국은 뭐냐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 그걸 국민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요. 예, 언젠가는 근데 갚아야죠. 대개 보면 세금 걷어서 갚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세금은 누가 많이 내요? 고소득자나 고소득자. 고액자산가가 많이 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만약에 그것이 화폐가 떨어진다면은 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 말이에요. 예.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래요. 예, 지금 이거는 통화 정책은 철저하게 계급적인 겁니다. 뭐 기재부 관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럼요. 그 경제적인 그 이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요. 아하. 자기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없죠? 매스컴에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게, 우리나라는 보수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정부가 세금 많이 걷는 거 싫어하고 재정 많이 쓰는 것도 싫어하고 그건 원래 전통적으로 쫙 그래왔잖아요. 그게 예. 바로 뭐냐면 고소득자들을 이 부자들을 그러니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긴 지난 전쟁 후에 광복 후에 70년 동안 진보 정권은 지금 올해까지 해서 13년밖에 없고 그렇죠. 나머지 50년 넘게 보수 정권이 잡고 있었으니까 보수 관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는 사실 대부분의 서민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부담이 별로 안 가는 건데. 보도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민 1인당 빚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렇게 그런 보도가 식으로 나가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는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빚을 갚을 사람들은 중산층 서민들이 아니라 고소득자, 그렇죠. 고소득자들이죠. 고액 자산가들인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경제 주체 배우잖아요. 가계 플러스 기업 플러스 정부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큰 위기에서는 빚을 지되 우리 가계가 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빚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늘릴 여력이 없어요. 없죠. 심각하죠 지금. 예. 그리고 기업은 지금 유동성이 이게 빠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게 정부하고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뿐이 없는 거예요. 예. 돈을 풀 때가요. 예. 정부는 그 대신 뭐냐면 이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게 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GDP 대비로 비교하더라도요. 예. 그러면 쓸 여력이 있는 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정부가 안 쓰면은요 가게가 쓰러져요. 그렇죠. 예. 가게가 지금 빚도 많은데 거기다가 뭐냐면은 일자리도 없어지게 되면은 이 가계 부채 상환도 못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쓰러집니다. 지금 가계 기업 다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금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최백운 교수님 질문 한 10가지 준비했는데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끝나네요. 시간도 많이 근데 오거든요. 이거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 코로나 문제로 이거 갈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음 시간 또 하시죠. 앞으로 지금 다룰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K 방역에 이은 K 경제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또 지금 이 위기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6시 29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휴교가 길어지면서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농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안동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안동시 농정과 권용덕 친환경 농업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안동시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학교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가 가장 먼저 현실화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의 40% 이상이 학교 급식에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해 계약한 친환경 농업인의 팔도가 당장 막히면서 예. 3월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해 이번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전체 생산량의 40% 정도가 학교 급식에 소요되고 있다. 그런데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제 이런 농가들에서 이제 각 학교로 보내줬어야 될 그런 농산물들인데. 예. 자, 이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피해 규모는 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리 지역의 경우 3, 4월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약 47톤 정도가 됩니다. 3, 4월만 보면요. 예, 안동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47톤. 예. 예. 안타깝게도 계약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학교 급식용 납품 외에 판로가 부족한 생산 농가에 고스란히 증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예, 피해액은 매월 강력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단가위원회에서 정하는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억 4천만 원 정도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한 2달 정도, 2달간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안동시에서 이번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예, 지난 3월에 관련 부서하고 지역사회단체와 이틀간 3번 정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가져서 단편적인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서 벗어나서 상생의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모은 성금 3,500만 원과 한국외식업 중앙회 안동시지부 소속 외식업체에서 3,500만 원을 부담하여 예. 쌀과 양파, 애호박 등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예. 지역 사회단체 참여로 96호 계약 농가에서 생산된 3월분 학교 급식용 농산물 16톤을 네. 소비하게 되어 한 고비를 넘겼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또 4월에 또다시 계약이 지연되면서 시청과 산하기관, 감내기관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시와 도농상생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추진 협약 도시인 서울시 송파구하고 농가 돕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3.4톤의 학교 급식 납품용 농산물을 1차 주문을 완료하고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47톤 전체를 이걸 다 커버할 수는 없어도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군요. 그러니까 안동시에서 성금도 모으고 또 외식업체에서 또 3,5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총 7천만 원으로 이렇게 일단 땜질식으로 일단 긴급 처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오래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지금 생기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해서 구입한 농산물 소비는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 3월 달에 구입한 친환경 농산물은 코로나19로 경영의 직격탄을 맞은 관내 외식업체에 전달되어 경영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 예, 의미를 두자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농산물을 구매한 농산물이 다시 소상공인에게 전달되어 서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민간이 상생을 위해 협력한 좋은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4월에는 다양한 꾸러미를 구성해서 주문하신 분들이 꾸러미를 받는 그날 소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 서울 송파구 경우는 구청 직원, 구민,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기관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꾸러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예. 직접 이렇게 식자재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고요.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해서 직접 학생들이 있는 가정으로 배달도 해주겠다 이런 계획도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남하고 전남 지역의 경우를 그 보도를 통해서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급식 예산의 경우 시 자체 재원과 다른 재원이 함께 소요되고 있어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북도에서도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구매자가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꾸러미 상품도 구성을 했다면서요? 네. 소비자가 꾸러미를 받는 그날 저녁 상에 올릴 수 있도록 예. 기본적인 재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정마다 조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재료가 가미되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불고기 한 끼 꾸러미, 삼겹살 한 끼 꾸러미, 야채 모아 꾸러미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고기 한 끼 이렇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고기만 사서 이제 넣으면 되도록 불고기 한 끼 꾸러미.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뭐 버섯, 양파, 뭐 마늘 이렇게 상추. 구성이 돼 있겠네요. 상추 등등 해서. 불고기만 넣어서 드실 수 있게 또 삼겹살만 사서 이렇게 조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아까도 뭐 서울 송파구에서도 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우선 궁금한 게 이런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덕에 또 우리 농민들 뭐 다는 아니더라도 뭐 한결 좀 시름을 덜었을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는 학교 급식용이고 납품 계약을 한 농가의 주요 판로 또한 학교 급식센터입니다. 생산된 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농가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학교 급식 지원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가격은 학교 급식 납품 단가에 준해 결정되어 농가로서는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게 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족하시고 또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계약 얘기가 지금 뭐 슬슬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중3, 고3 먼저 좀 계약하는 그런 안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쯤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자, 앞으로 그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어느 정도는 좀 계속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보면은 3, 4월에서 학교 급식 공급 계획 47톤 중에 우리가 그 40%인 18.6톤을 이번 운동을 통해 소비함으로써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또 잔여 물량은 학교 급식 지원센터와 농가에서 자체 판매에 나서고 있으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꾸러미 형태의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 반응을 살펴서 보완을 통해 서울시 송파구 농가 돕기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상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상을 봐가면서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5월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기도 하면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모두 다 바랄 것 같습니다. 지금 안동시에서는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는 이 얘기가 있어요. 이 사업이 있다고. 이거 처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201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경북에서는 안동하고 예천이 연초 시작을 했고요. 예. 최근 사업 확대를 통해 포항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출산한 산모나 임산부가 사업 대상이며 희망하신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검증을 거친 후 선정하게 되고 예. 본인이 희망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후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예. 출산한 산모, 산모나 임산부가 임산부. 대상이고 그럼 이분들에게 좀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건가요? 예. 상세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임신 초기 꾸러미부터 총 8종의 꾸러미 상품을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8종의 꾸러미. 예. 구입 비용은 4만 원 중에 예. 신청인이 20%인 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요. 4만 원짜리인데 원래 이 꾸러미가 예, 근데 8,000원만 개인 부담하면 된다고요. 임신부는. 예, 20%인 8,000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걸 어디에다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예. 그 지원 기간은요. 예. 신청일로부터 1년 12회로 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겠습니다. 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그 4월 현재까지 148명이 251건을 주문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만큼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코로나 사태가 종결돼야 우리 팀장님도 좀 일을 좀 덜 수 있으실 텐데. 예. 그렇죠. 예.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책 좀 앞으로도 많이 개발해서 도움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시 농정과 권용덕 친환경 농업팀장이었습니다. 네, 스포츠 리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개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프로축구는 어버이날, 어머니날, 예. 프로야구는 어린이날 이렇게 그래요? 태기를 했습니다. 프로야구는 5월 5일, 프로축구는 어린이날, 5월 8일 5월 이렇게 8일 개막. 어머니날, 예. 어버이날 이렇게 개막을 하기로 했습니다. 5월 8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대회 우승팀 전북현대와 FA컵 우승팀 수원 삼성의 맞대결로 출발을 합니다. 물론 무관중입니다. 예. 이제 경기 관계자만 한 100여 명 이 축구장 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예. 팀당 경기 수가 27경기로 원래 38경기인데 11경기씩 줄였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네, 3분의 2로 이제 줄었어요. 예. 홈앤드 어웨이로 이제 2경기씩 22경기 치른 다음에 상위 스플릿 6팀, 하위 스플릿 6팀으로 나눠서 이제 하니까 홈앤드 어웨이로 딱 아주 공평하게 한 경기씩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두 팀이 이제 이렇게 홈앤드 어웨이로 해서 리그 도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팀은 2주간 격리를 하게 되고 상대 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지만 이 27경기, 팀당 27경기도 다 치러질 수 있게 되는 거고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단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팀당 27경기를 치르는데 이것도 상황을 봐서 이 확진자가 안 나와야 이걸 다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중도 이제 처음에는 딱 그라운드에 관중석의 10%만 채우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20%, 50%, 나중에 100%까지 이제 끌어올리겠죠. 시작은 관중들도 이제 조금씩 늘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관중석이 좀 꽉 차고요. 또 관중들 열띤 응원전이 그게 아주 또 큰 볼거리잖아요.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츠는 관중이 절반이에요. 그러네, 절반이죠. 예. 관중이 만약에 텅 비거나 그러면 예. 정말로 그림이 안 좋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뭐 그래도 뭐 무관중으로라도 또 개막하는 것도 반기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TV로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지역 연고였죠. 우리 상주 상무팀. 이제 상무가 이제 올 시즌 끝으로 시민구단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플랜 A, 플랜 B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상무팀이 꼴찌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괜찮아요. 예. 최하위 팀이 이제 2부 리그로 떨어지고 1부 리그에서 예. 또한 그 11위 팀이 2부 리그에서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과 강등전을 가지면 되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눠졌는데 플랜 A는 상주 상무가 최하위에 머물 경우 예. 자동 강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1위 팀과 2부 리그 플레이오프 승자와 이제 승강전을 치르니까 지금처럼 되는 거죠. 예. 근데 상주 상무가 최하위가 아닐 경우 예. K리그 12위 팀과 상무팀 두 팀이 강등이 되고 예. K리그 2 우승팀과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승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승강전이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상주 상무가 11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승강전이 없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주 상무가 이제 몇 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승강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손흥민 선수, 지금 뭐 제주도에서 해병 기초훈련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소식이 좀 있네요. 들어온 소식이. 네. 지난 21일부터 손흥민 선수가 제주도 해병대 훈련소에서 3주 동안 기초훈련을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죠. 앞으로 2주일이 남았습니다. 예. 붉은 해병대 훈련복을 입고 삭발을 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12월 8일 번리전에서 70여 미터 드리블골을 넣은 걸 영국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골이 됐습니다. 예. 역시 이 골이 가장 대단했어요. 그렇죠. 압권이었어요. 예. 그리고 유럽 시장 이적 전문 트랜스퍼마르크에서는 손흥민의 이적료 몸값을 852억 원, 원래 1100억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예. 코로나19로 뚝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19위로 선정했습니다. 19위. 19위. 모든 선수 몸값이 떨어졌어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예. 19위로 책정을 했고요. 호날두가 788억이니까 호날두가 손흥민보다 나이를 대여섯 살 더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손흥민이 호날두보다 더 비싼 선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호날두보다 더 비싼 손흥민이군요. 네, 공식적이에요, 이건요. 아, 예. 그 전체 1위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고 영웅이죠. 신인상 받은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음바페. 샌제르맹에서 뛰고 나이도 있죠. 어리니까. 예. 2,390억. 나이가 어려하지만 이적료는 비싸요. 그렇죠. 예.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요. 예. 앞으로 포텐셜을 보는 거니까. 예. 메시가 8입니다. 1,491억 원. 나이가 이제 호날두보다 2살 어리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적료는 현재 능력과 앞으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특히 가능성을 더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4대6 정도로 나이가 적은 선수가 더 유리하니까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예. 나이가 많을수록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도쿄올림픽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뭐 2020 도쿄올림픽 1년 연기가 됐는데 그런데 1년 후에도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최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니칸 스포츠에서는 일본 정부가 2020 올림픽 준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사설에. 예. 또 일본이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직후부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뼈를 때렸어요. 아주. 뭐 사실이니까요. 그거는. 네. 예.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가 한국을 추월해서 예. 지금 가늠할 수 없게 될 지경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2020 도쿄올림픽은 없다.
0이다. 가능성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모리 요시로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일본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예. 재연기는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내년 도쿄올림픽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나저나 이게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연기에 따른 또 뭐 비용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한두 푼이 아니라. 예, 근데 이걸 두고 뭐 IOC와 일본이 서로 비용을 대라 뭐 이렇게 싸웠던 그런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결국은 아베가 이 바흐의 의견을 따랐어요. 아, 그래요? IOC에서 한 푼도 되지 않고 예. 일본이 다 끼얹는 걸로서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3조, 최대 7조까지 일본이 다 부담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연일 늦추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잃어버렸나 싶었던 봄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겠고요. 내일 오후 무렵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차면서 다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따뜻하다 못해서 조금은 덥다 싶은 수준까지 기온이 높아지겠는데요. 징검다리 연휴 기간 일부 지역은 30도 가까이 올라서 초여름 날씨 예상됩니다. 5월에 들어서면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살짝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으니까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 옷차림 잘 하셔서 체온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제법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까지도 뚜렷한 비 예보가 없는 상태인데요. 날이 갈수록 더 건조해집니다. 이처럼 메마른 대기에는 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불이 한 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특히 산불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인 계절 특성상 우리나라 산불 피해 68%는 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꺼진 불은 다시 봐야 되겠고 작은 불씨도 바로 신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영주, 봉화, 문경, 아침 4도, 한낮에 21도 나와 있고요. 영양이 2도에서 20도 분포, 상주가 6도에서 22도, 의성, 예천, 청송은 2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15도, 습도는 32%입니다. 날씨였습니다.